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 TV의 곡학아세 코너를 맡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곡학아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황된 학설로 세상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곡학아세의 대표적인 그 상황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서성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요즘 여론조사 많이 보지요. 네. 근데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세요? 여론조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치냐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의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그 통계학의 석학이시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5천만 명 전체 다를 조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몇 사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믿는 건데 예. 이게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도가 오늘도 조사한 것 보니까 50%가 조금 넘게 나왔던데 실질적으로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통령이 잘한다라는 분들 좀 있지만은 그래도 참 안보라든지 경제 부분에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피부로 느끼는 것과 실제적으로 수치의 차이가 많으냐. 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사가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어떤 조사 기관에서 보면은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진짜 총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를 갖다가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론적인 문제를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한 4천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예. 그 4천만 명이 조금 넘는 유권자 중에서 대략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1,000명은 뭐 지역별, 성별, 연령 세대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뭐냐면 그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 응답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대략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있어서 응답률이 조사에 따라 가지고 5%에서 15% 정도 됩니다. 예. 즉 그 평균 한 10%를 볼 때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10,000명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은 9,000명이 응답을 거부하고 1,000명에서 이제는 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0%의 응답률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이 랜덤하게 통계용으로 임의적으로 응답자가 결정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쪽에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답을 거부할 때 그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사할 때는 항상 이 표본의 대표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전 추가적인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조사하는 데 있어서 리얼미터의 조사의 경우에는 항상 지난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였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발표를 안 해요. 그 예. 결과가 있으면 좀 더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1,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선 면접 조사가 17%고 무선 전화 면접 조사가 83% 이렇게 해서 예.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에서도 지난번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그 1,000명 중에서 그 173명은 이제 투표 안 했다 그랬고 실제로 그 우리 투표율이 77.2%였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 없어요. 예. 실제로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827명 중에서 문재인한테 투표했다는 사람이 537명, 즉 64.9%가 문재인 그 후보한테 투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한테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명, 즉 13.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41.1%였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 찍었다고 한 사람이 64.9%, 대략 50% 정도가 업이 된 겁니다. 예. 홍준표 후보한테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24%인데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은 13.1%로 대략 11% 정도가 이제 다운됐거든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그 현재 집권 세력,
즉 문재인 그 후보한테 투표한 현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예. 이런 조사에 있어서 정당 지지율을 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6%가 나왔어요. 예. 즉 문재인 후보한테 찍었다는 사람이 64.9%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6.6%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심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8.4%가 나왔는데 홍준표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18.4%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그런 그 어떤 지난번 대선의 투표율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정당 지지율 한번 계산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 23.18%가 나오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 33.71%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보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본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하는가를 그 이용해 가지고 보정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대개 민주당 지지율이 40%,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20% 나오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지지율이 대략 40% 같이 나오고 예. 한국당의 지지율은 대략 30% 가까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즉 2016년 20대 총선 바로 전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 대신 당만 그때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과 40%였고 민주당 민주당이 이렇게 20% 이렇게 나와 있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집권당의 어떤 그 뭐냐면 우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응답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약 한 41%인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표본들은 한 60%가 된다는 거죠. 64%, 65%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 나오면은 그거를 보정을 하면은 한 15% 정도를 빼야지 문 대통령 실제 지지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이 이 조사처럼 64.9%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는 모르죠. 네. 그 조사는 리얼미터에서는 했을 겁니다. 했는데 예.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그 여론조사 논란이 한창 있었습니다. 그때 리얼미터 대표가 암묵적으로 샘플 구성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지난 대선에서 찍었던 사람들이 한 60%가 됐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찍었던 사람들, 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표본에서 더 많이 대표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 현실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로.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정기적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가 약 한 40%,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도가 약 한 20% 정도 좀 쉽게 말해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한 40%,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도가 30% 이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갤럽의 조사를 더 믿을 수 없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조사 기관들마다 방식의 차이, 또 시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거를 그 두 가지 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두 조사의 조사 방법이 약간 달라요.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무선 조사를 하는데 예. 그 한국 갤럽은 15% 정도의 대상자를 유선 면접 조사를 하고 예. 85% 정도 대상자를 무선 면접 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갤럽은 면접 조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면접원이.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이 누가 물어보니까 좀 뭐냐면 보수파 쪽에는 그 일반적으로 꺼려하게 되고 이제 응답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0% 정도는 유선 ARS를 해요. 예. 자동응답으로. 그리고 70%는 무선 ARS로 하고 10% 정도가 무선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방법이 차이가 나서 이제 그 두 방법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건 통계적으로 또 한 가지 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선은 그 천령 조사했을 때 항상 뭐라죠? 예를 들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20%다 또는 30%다. 그리고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예. 보셨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4천만 명의 어떤 유권자 중에서 1,000명을 조사해서 4천만 명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조사할 때 실제 한국당의 지지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4천만 명을 다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1,000명을 조사해서 이제 20%다 30%다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항상 뭐냐면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아하 그 어떤 95% 신뢰 수준에서 실제 지지율은 요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최대 허용 오차거든요. 예. 그 추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시점에 즉 뭐냐면 2019년 8월 12일 오늘 딱 기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율을 한번 이게 20%면 20%, 30%면 30%, 40% 40% 이게 고정된 하나의 값이 있을 겁니다. 예. 몰라서 그렇지. 그걸 추정하는 건데 자 갤럽 같은 경우는 20% 기준으로 해서 17에서 23%,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30%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7%에서 33% 사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개 겹치지 않잖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값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두 주장이 모두가 다 틀렸든지 예. 아니면 최소한도 하나는 확실하게 틀렸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리 만지는 사람, 코를 만지는 사람 느낌이 다르듯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믿을 수 있다. 이거는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자세히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 수치를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문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경제 문제가 문 대통령 부정적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긍정적인 대답이 높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부정적인 대답이 높거든요. 이런 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 보면은 항상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소득 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뭐 패스트트랙 어떻고 이번에 뭐 조국 그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 또는 고소미아 문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루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그 발표를 합니다. 예. 그 발표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맹점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항상 그 조사할 때 그 표본의 숫자가 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500명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그 어떤 지도 감독하는 그 어떤 기관이거든요. 기준과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하라고 그렇죠. 규정을 해놓고 있죠. 예, 거기서 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든 기준과 방법을 이제 정해서 공표하는데요. 거기에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여론조사에 하나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제4조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면은 그 중에서 6항에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해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후보자 작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또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1,000명 미만으로 조사하는 거는 공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리얼미터가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거기에는 들어가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왜 500명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전국을 여론조사 틀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은 우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호남, TK, 불경, 예. 그리고 강원과 제주. 그런 뒤에 각 권역에서 이제 뭐냐면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5개 그 어떤 구간 예. 그리고 성별 남녀 해가지고 해서 전체 하면 80개의 셀이 나오거든요. 예. 80개의 셀에 그 배분해야 되는데 500명 가지고는 배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뒤에 이제 뭐냐면 인구 비례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뭐냐면 적게 추출되면은 가중치를 하고 예. 많이 추출되면 그만큼 비율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500명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즉 예.
그 면접원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응답자에게 질문 문항을 물어보게 되니까 조금 뭐 여당과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자동 응답 기계,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ARS라 그러는데 ARS 예. 기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야당에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은 집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과 집전화 어느 게 더 신뢰성이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높습니다. 예. 이게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ARS로 조사하다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남성의 조사 그 응답률이 예. 여성보다 대개 배가 돼요. 즉 예. 1000명을 조사한 걸 보니까 남성이 대개 한 700여 명, 여성이 한 300여 명 해가지고 2대1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쩌냐면 여성은 응답한 거를 2배를 해서 이제 결과를 갖다 추정을 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퍼센트, 20%, 30%를 깎아서 조사를 하게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한 그 여론의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 전화로 하느냐, 휴대폰 전화로 하느냐, 또는 전화 그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느냐, 또는 기계가 질문하고 응답을 하느냐, 이에서 차이가 편차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편차가 많으면서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10% 응답률인 경우에는 그 90%의 사람들이, 즉 숫자로 말하면 10,000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걸은 거예요. 그럼 9,000명이 응답을 거부합니다. 1,000명 응답을 해요. 그러면 9,000명이 그냥 뭐 그 보수적인 사람 또는 진보적인 사람 또 중도적인 사람이 공평하게 응답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그 전체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한쪽으로 편향되게 응답 거부가 일어났어요. 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에 유리하게, 항상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예. 저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20대 총선에서 총선이 4.13 총선이었는데 네. 4월 초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지 아세요? 새누리당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새누리당이 최소 160석, 예. 어떤 조사에서는 208석 개헌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됐었어요. 예. 민주당 아무리 말하면 80석 또는 100석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한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표본의 그 숫자에 있어서도 그 500명이나 이 조사는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계속 발표하고 있고 정부, 여당 또는 언론에서는 그걸 갖다 크게 침소봉대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한다. 그 500명 그 전체 전 국민 상대 조사에서 500명 조사한 건 발표하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뭐 총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갤럽은 표본 수가 약 한 1,000명 조금 넘는 숫자고요. 응답률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리얼미터는 뭐 500명 정도 조사하는데 응답률이 한 6에서 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낮은 응답률인데 이걸 갖고 발표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50대, 60대, 70대들은 응답률이 높고 또 20대, 30대는 응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20대가 원래 표본 숫자에 맞게끔 숫자가 이루어져야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으니까 나중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자면은 20대가 전 유권자의 17.4%인데 실제 응답률은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뭐 1.64 정도의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그 속에서 왜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응답률이 아니라 그거는 응답자 수 중에서 숫자, 차지하는 예. 비율입니다. 정확히 예. 하면은 예.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가중치를 줘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만 깎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왜곡될 수는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또 의사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책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나 또 한국당 각 정당들이 뭐 선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포지셔닝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 또 불공정 신청,
또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 또 고발 수사, 정정 보도 등등이 많은데 총장님께서 우리나라 뭐 통계 부분의 최고의 석학이시고 여론조사의 가장 전문가신데 앞으로 여론조사가 좀 신뢰성을 가지고 또 객관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할 개선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문제, 즉 뭐 표본을 갖다가 그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또는 뭐 설문을 공조해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예.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를 그 솔직하게 발표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표본이 얼마나 정말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난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한테 투표했습니까? 이런 거를 추적 조사해 보면은 아하, 응답자의 성향이 어떻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계속 그 해가면서 표본이 정말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신뢰성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 거부한 사람들한테 또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여론이라는 건 물론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도 정말 실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말 엄중한 소명의식 없이 자기들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사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발표하고 마는데, 이건 아닙니다. 정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 표본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그 표본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지 이런 거를 추적조사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 언론이라든가 정부 기관에서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참고용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정말로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 모든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복습도 해보고 예. 또 감시 감독도 해가면서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